자, 처음에 운동 난이도가 있어요. 자, 후반부에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몸짱이 되고 싶은 운동들,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 요거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티로 바꿔서 왔는데 또 다시 이거 운동하다가 또 다시 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이게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 동영상으로 어깨 전방활주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긴 했지만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난이도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초적인 재활에서부터 마사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나아가서 중간 단계의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운동, 그러니까 강한 운동들, 근력 운동들, 좀 더 힘을 발휘해야 되는 운동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알려준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들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기능성 운동,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운동이죠. 그래서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과 좀 더 우리가 힘을 쓰는 건강한 피트니스적인 운동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이 운동을 거치지 않고 내가 기초를 잘 쌓았는데 난이도를 높은 걸 한다 하면은 또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의 기능성 운동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어깨 관절의 특징, 그러니까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 어깨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줘야 되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하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이론 설명을 먼저 바로 들어가고 오늘은 영상 쪼개지 않고서 바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기능성 운동들을 난이도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어깨의 구조가 절구관절이라 그래서 절구 알죠? 절구가 요거 절구. 달에서 보면은 토끼가 절구에다가 요걸 찍잖아요. 근데 절구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살짝 움푹 파여져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 절구를 찍는 것은 그 움푹 파여져 있는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구가 이런 모습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절구를 찍는 도구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절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절구가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잘 꽂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를 잘 누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와 부분, 자 여기에서 이 팔뼈의 머리 부분, 똥근 머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깨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랑 다르게 조그만한 부위에 큰 뼈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처럼 이 어깨의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문제점들이 많은 거예요. 절구의 관절들을 보면은 이게 팔뼈라고 치면은 이게 견갑골이에요. 밑에 여기에 팔뼈가 얹어져 있는데 요거를 롤이라 그래서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이 모습과 또 슬라이드라 그래서 자,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잘 미끄러지게끔 만들어줘가지고 이 어깨의 관절이 어떤 모습을 나오냐면 자, 잘 굴러가요, 지금. 그리고 미끄러져요, 밑으로. 그러면서 팔을 들어올릴 때 쏙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와야 이 어깨 좁은 구조물 사이에 있는 극상근과 같은 그런 아주 좁은 공간에 있는 근육들이 찝히지 않고서 어깨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슬라이드 그리고 롤 동작이 되지 않으면 팔이 움직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공간이 협소해지겠죠. 자, 전방활주 증후군도 마찬가지. 여기서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 자체가 뒤로 약간 미끄러지면서 팔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지 팔이 올라가는데 얘가 뒤에서 미끄러지지 못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요 밀리는 동작. 그래서 로우 같은 동작 할 때도 뒤로 밀릴 때 뒤쪽으로 잘 굴려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로우 동작을 할 때도 이렇게 어깨가 빠지는 동작.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이두근이라든지 다른 어깨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스핀이 돌아야 돼요. 회전이 잘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깨 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운동 방법이라는 거죠. 롤도 잘 되게 만들고 슬라이드도 잘 미끄러지게 만들고 또 여기서 잘 스핀이 돌게 회전이 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바닥에서 헤드 스핀을 한다고 해봐요. 제가 엄청 잘하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 헤드 스핀을 했어요. 근데 바닥에 머리가 이렇게 딱 꽂아졌어요. 근데 딱 굴렸는데 이 헤드 스핀이 여기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막 이곳저곳 막 굴러가면서 머리통이 바닥을 막 계속 칠 거예요. 근데 헤드 스핀을 제대로 하고 이 롤과 슬라이드와 스핀 동작이 잘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잘 미끄러지면서 머리에 부담도 없이 그렇게 비보이 춤을 잘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개념들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운동 동작은 그런 것들을 잘 좋아하시게 만들어주는 기능성 트레이닝. 그렇지만 오늘 동작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더 재활의 과정들을 기초적인 재활의 단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은 내가 근력 운동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통증도 없는데 좀 더 상하골 전방할주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교정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밴드로 하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상하골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이런 느낌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같은 동작을 해도 내려가면서 그대로 잘 활주가 되면서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이렇게 훅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뼈가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 시켜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물론 누가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뭐 다른 재활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내 몸을 만져주면서 해줄 수 있지만 이 밴드를 통해서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밴드를 이렇게 팔에다가 딱 걸치면 이 팔뼈를 일단은 뒤쪽으로 밀고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안 가려고 어느 정도는 저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인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팔을 앞뒤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앞뒤로 움직일 건데 팔을 벌릴 때 최대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벌렸죠.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가 더 중요해요. 밀어놓고 얘 팔을 뒤로 잡아 당겨주면서 천천히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얘가 뒤쪽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슬라이드가 훨씬 잘 일어나는 거예요. 컨트롤 다시 컨트롤. 이게 지금 제가 저항이 약한데 너무 강하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상하골 전방할주 중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큰 근육들이 더 많이 활성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견갑 하근이라든지 이런 작은 근육들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항은 오히려 더 조금 주고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레이닝 할 때 제가 빠르게 하면은 밴드가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하게 가고선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뒤로 가면서 내 팔이 밀리는 거를 어느 정도 스스로는 뒤쪽으로 좀 잡아준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트레이닝이 단순히 어깨뿐만 아니라 앞쪽으로 좀 밀어줄 때 전거근무 같은 근육들이 같이 또 이 상완골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복합적으로. 자, 이게 수평 내전. 팔을 이렇게 보내는 내전이에요. 만약에 상하골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압력이 딱 걸렸어. 그러면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서 빠지는데 저 밴드가 나를 좀 밀어주고 있잖아요, 뒤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뒤로 오면은 이 팔뼈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좋은 궤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똑같이 밴드를 잡긴 잡는데 이번에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천천히. 하나.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밴드가 내 팔뼈를 뒤로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하골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로우가 같은 그런 동작에서는 문제점이 바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팔뼈를 들어올릴 때는
상하골 전방할주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굴곡과 같은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도 어깨에 있어서 굴려질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가다가 찝히는 거거든요. 팔뼈가 정확하게 뒤쪽으로 밀어진 상태에서 팔이 뒤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의식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것을 잡아서 올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등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견갑골을 뒤로 밀어주는 거지 이 상완골 자체를 뒤로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밴드 같은 경우에 뒤로 당겨주고 있으니까 좀 더 내가 올라갈 때 이 상완골 뒤쪽으로 밀면서 팔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 15번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굴곡의 움직임과 이런 수평 내전의 움직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컨트롤이 잘 되면 얘가 만약에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면 좀 더 먼 곳에서 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저항을 잘 이겨내면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는 바깥쪽에서 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하골 전방할주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깨 쪽에다가 다 가까이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이어트 운동이어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이어트 운동 중에 암워킹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저도 회원분들이 전날에 폭식하고 왔다 그러면은 이 암워킹 운동을 참 많이 시켜요. 일단 제가 암워킹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암워킹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팔로 걷는 동작이에요. 걷는 동작. 이게 암워킹이라는 동작인데 전신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쓰면서 열량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동작에 도움이 많이 되냐면 암워킹 자세에서 앞쪽으로 가고 뒤로 돌아올 때 내 몸이 어깨 안쪽으로 들어오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팔은 바닥 쪽을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상완골 전방할주 밴드로 활용해서 팔을 들고 나온 것처럼 지지하는 팔이 바닥 쪽을 밀어내면서 이 바닥이 나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깨에 굴곡을 만들었으니까 결국 아까 밴드를 걸고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랑 결국 똑같겠네요. 전신을 더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 체중을 활용하니까 좀 더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한번 봐보면 내가 앞쪽으로 갔잖아요. 자, 뒤로 갈 때 팔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보이죠? 여기 쏙 들어간 거예요. 그게 팔뼈가 잘 굴러가서 홈이 생기면서 쏙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다운독 자세, 암워킹의 최종 자세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만약 운동을 한다면 앞으로 가서 자, 약간 바닥을 눌러주면서 내 몸 집어넣어서 쏙 들어갔고요. 다시 앞으로, 자,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마지막 사이드 플랭크 자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우리 몸의 외측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팔뼈 안정화 측면에서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을 개선시키는 기능성 운동 측면에서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 뭐 이렇게 그냥 서는 거잖아요. 아무도 어깨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선 그냥 단순히 몸통의 측면에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힘을 제가 빼고 있으면요. 이런 느낌이 나요. 팔이 지금 못 이겨내고 상완골이 앞쪽으로 빠지고 있죠. 여기서 반듯하게 몸을 쭉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 팔뼈와 그리고 견갑골의 위치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가 꽉 조아져 있지 않고 꽉 조아지다 못해 힘을 못 버텨서 앞쪽으로 쭉 밀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나를 밀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살짝 이렇게 뽑힙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겼을 때 주변에 붙어있는 회전근개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 협응하면서 더 일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만 회전근개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버티고 이 상완골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협력해서 잡고 있는 것도 충분히 회전근개 운동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기능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은 1단계 내가 몸을 잘 버틸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내 체중이 무거우면 사이드 플랭크 자세가 훨씬 더 힘들겠죠. 안 나오고. 손으로 버텨준 다음에요. 팔을 일단은 멀리 뽑으세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뽑냐면 목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뽑히고 어깨랑 귀랑 멀어지면서 이 승모근의 힘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를 일단 딱 만들어요. 만들고 괜찮다면 손을 이렇게 떼서 더 저항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좀 더 나아가서 팔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낼 거예요. 살짝. 이 몸이 앞쪽으로 나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팔뼈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면은, 자, 이런 느낌이죠. 내 몸이 앞으로 나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팔뼈만 움직이면 이런 느낌인데 몸을 앞으로 나가도 똑같은 동작이에요. 여기에 상완골을 뒤쪽으로 빼준 상태에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잘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팔뼈를 움직일 때 이렇게 빠지는 거죠. 자, 여기서 몸을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 자, 여기에 주의 집중을 좀 해서, 자, 몸 보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되게 몸 그대로 앞쪽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자, 뒤로,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어깨 관절에서 상완골이 잘 뒤로 빠질 수 있게. 견갑골 보면은 물론 견갑골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견갑골이 뒤로 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완골이 잘 가야 돼요. 뒤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견갑골만 가시는 분들이 이 상완골 컨트롤 잘 못해요. 너무 날개뼈를만 컨트롤하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팔을 많이 움직일 때도 이 팔뼈만 뒤로 보낸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좋아요. 날개만 가져가지 마시고, 오히려 날개만 많이 가져갔는데 팔뼈 움직임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도 견갑골 딱 잡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완골이 거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가니까 이렇게 가서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완골 전방할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슬랩 방카르트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슬랩 방카르트의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슬랩 방카르트의 원인 중에서 손을 딱 짚었어요. 넘어질 때 이렇게 빠지면서 많이 다치죠. 어떤 외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시켜주면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 머리에서 그 입력된 값들이 아웃풋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근육만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움직임을, 정확한 움직임을 이 뇌에다가 입혀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기능성 운동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처음에 운동 난이도가 있어요. 자, 후반부에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몸짱이 되고 싶은 운동들,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 요거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서 왔는데 또 다시 이거 운동하다가 또 다시 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이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자, 화낸 거 아니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완골 전방할주 재활하고선 저희 영상 따라오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지, 효과를 잘 누리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